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와 NCCK 김종생 총무 등을 예방한 이날 자리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정당과 교회의 관심이 지속되고 헌신과 섬김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 위치한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조찬기도 회장 이채익 의원 등과 함께 찾은 이날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교계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싶었고 대한민국 발전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기독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발언이 인상 깊었다며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우리 교계 어른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해방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나이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관. 그 국가관 가지고 열심히 해놓은 걸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당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영리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이상했다며 관련한 법적 개정 작업이 이어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종현 대표회장 또한 소망교도소 이사장 김삼환 목사께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사역이니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법무장관 하면서 소망교도소를 몇 번 갔었거든요. 사실 그게 교회에서 모든 땅이라든가 이런 제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토지세, 종합세를 다 교회가 내게 재단이 되죠.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이상한 게 완전히 모든 걸 내놓고 전부 다 운영까지 해주고 영리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개정을 지원금으로 하는 것 정도로만 바꾸었는데 그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환 목사님이 설립 목적 이유가 뭐냐면 재수자들이 이제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개선이 되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개선이 안 됩니다. 인간의 부패된 습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새 사람이 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회장 윤창선 목사와 총무 김종생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NCCK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곳이며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이가 있어도 의견을 모으고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종교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도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중시한다며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도 10일 국회 조찬기도회 부회장 김혜재 의원 등과 함께 한교총을 방문해 장종현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 원내대표도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교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9일에는 NCCK를 예방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NCCK가 화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민주당 또한 청년과 여성, 다문화 가정 같은 약자들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 원내대표도 깊어져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화합으로 극복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같은 미래 의제도 저희가 좀 책임 있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바탕이 되는 건 정치도 양극화와 어떤 갈등을 좀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다문화 이주민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좀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묶어내는 균형을 좀 이렇게 좀 잡고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속에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가지만 교계 대표들과 만나 희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양당의 입장처럼 정쟁과 이익 추구만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합치가 이루어지는 2024년의 정치권이 되길 바라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참빛교회와 은혜동산교회 긴급 구호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참빛교회 김효신 목사, 은혜동산교회 송효순 목사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를 입은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교회 일부가 불에 탄 부천노회 열린마을교회에도 200만 원을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총회원들을 동원한 모금 운동을 약속했고 고난에 처한 목회자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자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송현순 목사는 꼭 이겨내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연합수련회가 다시 부흥으로 일어나길 바라며 개최된 2024 초교파 중고청 성령수련회가 지난 20일 인천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원웨이 홀리 스피릿을 주제로 개최됐고 첫날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원웨이 홀리 스피릿 계승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성령의 계승자가 되어서 한 사람의 베드로, 한 사람의 바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이래 계승자가 이루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리더십의 사람들 길러내면 다음 세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다음 세대들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찬양 사역자 러빔, 웨이홈 등의 간증과 찬양 집회가 이어지면서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3일 발표한 2021-2022 응급실 자해 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서 46%가 10대, 2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주는 메시지가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급실에 방문하는 자살 자해 시도자 4만 3천 명 가운데 10대, 20대가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어요. 이 관련 통계를 보셨습니까? 네, 확인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대, 20대 증가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대략 평균적으로 13,0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경우가 43,0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계 자료다 보니까 실제로 상처의 경중에 따라서 상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스스로가 멈추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학계에서는 추정하건대 네. 43,000여 명보다는 대략 한 7배 정도 많은 한 30여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예. 대략 14만에서 15만 정도의 10대, 20대 자살 시도자가 분포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나이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이걸 좀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에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참 많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또 상호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무너지는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네네.
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그렇지 않아도 좀 흔들리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인데 보다 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어떤 압박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말씀해 주신 절망을 느끼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힘들어한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노리나 헐츠라고 하는 학자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책의 원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의 세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 그로 인한 불안, 또 그로 인한 우울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 예. 이런 양상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흔들리는 청소년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유명인들에도 안 좋은 소식들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문화예술계에서도 자성을 해야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을까요? 왜 예전에 괴테라는 사람이 쓴 젊은 베르테르의 베르테르, 네. 슬픔이라는 책에서 빗대어서 베르테르 베르테르 효과라는 예.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 나에게 어떤 감성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당하는 고통이 예. 곧 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도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10대, 20대 자살 시도자들의 양상을 조사해 보면 예, 예. 그게 많은 부분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네, 예, 예.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독자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양상의 전환도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어떤 좀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러니까 행태를 보이기 전에 보이는 모습들 네. 그걸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네. 네, 충분히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도 있을 텐데 네. 글쎄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사전에 여러 차례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통장에 얼마 없는 잔고라도 그걸 인출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정리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일기장이든 혹은 메모장이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할 때에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살 방법, 어떤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족 혹은 이웃, 친구, 교우 이런 어떤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또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사실 갖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자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살뜰한 그 사람 얼굴 하나만 생각이 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해결 효과를 가질 때도 많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자, 뭐 이제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기관 차원의 필요한 조치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올해 24년도에 보건복지위에서 고위험군보다는 중위험군에다가 예산을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동안 상담학계가 많이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보건복지위에서 받아들여서 올해 예산을 539억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증도의 우울증, 약한 우울증, 그리고 경미한 현상을 가진 어떤 불안, 관계 단절,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 등재가 된 민간단체 자격 가운데 네. 상담사 자격이 대략 3,0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후죽순 많다는 뜻인데요. 이걸 그동안 이제 학계라든지 상담 학회 단체들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걸 요구해 왔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 전문 상담사 단체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법안이 몇 개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자살률 1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경쟁 사회에 내몰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큰데 이 부분을 상담사들이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살 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탄하고 지금 괜찮다면 그런 생각 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느닷없이 재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좋은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갖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상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상담 나라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즐거이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들어줄 줄 아는 세상. 그래서 저는 상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살뜰히 보살필 줄만 알면 이런 자살 시도자, 아니 자살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부터 좀 더 살뜰히 보살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